여성의 어떤 성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에서 너 실력 없이 주둥이로 남 욕하는 거로만 정치하는 놈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마 복수심이 더 불타올랐겠죠. 여성의 어떤 성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대선 토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서 바지 내리고 똥 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충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 짓을 좀 설명을 쉽게 하자면 이런 거예요. TV 토론 하는데 갑자기 개를 끌고 나와가지고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그래놓고 권영우 후보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 이게 동물 학대입니까 아닙니까? 입장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굳이 그런 짓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을 그렇죠. 때려 죽이는 짓을? 안 해도 돼요. 이준석 그걸 한 거예요. 이게 테러 아니냐 이거죠. 테러죠. 테러. 그리고 본인이 직접 때려 죽이면 자기가 동물학대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영상을 틀어줘요. 영상을 틀어주고 자 이건 동물학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인 장면을 보여주고 끔찍한. 자 이게 뭐 범죄 맞습니까?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대선 토론에서.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에서 왜 그런 끔찍한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준석이 그때 완전히 멘탈이 나갔다고 봐요. 멘탈이 나갔죠. 왜 멘탈이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준석은 과도한 승벽,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이다. 그래서 당한 거는 꼭 갚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론하다가 밀리잖아요. 나와서 계속 SNS로 그걸 해명하고 맞아요. 반격을 해요. 맞아요. 그만큼 증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작살이 났습니다. 사실. 특히 두 번째 토론 끝나고 나서는 그죠. 20분이 넘게 나와가지고 욕을 했답니다. 네, 화가 이재명에 나서. 대한 욕을. 자, 그러면 3차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갔겠느냐. 저 새끼 한번 내가 그 연맥여야지. 오늘 밟아 죽여버리겠다. 막 복수심에 가득 차서 토론회에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준석이 그런 복수심에 차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은 시작부터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 공격할 때부터 이전 토론회 걸 얘기를 꺼내요. 이번에도 자신이 음모론에 빠졌던 증거를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산당원의 주장을 베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유령섬이 된 거북섬 등 자신의 발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정치적 팬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극단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전 토론회에서 받은 어떤 상처, 모욕, 자기식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복수가 가득했다. 복수심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투명한 새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자기가 상대했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반격하죠. 이제 이준석은 계속 갈라치고 대립시키는 정치를 하는데 그거는 게으르고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면서 나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겠다. 이런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으로 실력 없는 정치 집단들이 충직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게 아니고 노동자와 기업, 동쪽, 서쪽, 남녀, 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갈라가지고 갈등을 시킨 다음에 그 상대편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이런 어쩌면 게으르고 아주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너는 실력은 없고 남 갈라치고 욕하고 요걸로 정치하는 놈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머리는 좋으니까 자기 공격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알아듣겠죠. 너 실력 없이 주둥이로 남 욕하는 거로만 정치하는 놈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마 복수심이 더 불타올랐겠죠. 화가 엄청나.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에서 무자비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반격 과정에서 아작을 내는데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난 너무 분해요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이준석이가 또 옛날 SNS의 발언들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구질구질 나열을 합니다.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가능하면 이준석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가능하면 김문수하고 토론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나르시스트한테 어떤 말인지 아시죠? 나르시스트들한테는 그야말로 말로 가슴 심장을 갖다 찌르는 말이죠. 칼로 찌르는 거잖아요. 야, 너 못생겼어. 너 조카. 너는 끼지 마. 야, 여기 끼지도 못한 10%도 안 되는 새끼가 그지. 선거비 보조이나 받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빠져 시켜. 네. 저한테 발언권이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준석이 거의 이제 이때부터 이성을 상실했죠. 이성을 상실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너무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받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결정타가 또 나와요. 이준석은 그래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안 들어간 거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을 때 나름대로 어떻게든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려고 지랄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까발려졌죠.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원희룡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네, 이번에는 그 얘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진 않겠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그것 자세하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슈퍼 나왔다가 국회로 딱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아.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요.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순간 거의 횡설수설합니다. 맞아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결정타. 안 그래도 2차에서 이것 때문에 앙심을 품었는데 그걸로 또 당한 거 아니에요? 이 순간 이제 이준석은 이성을 한 80%는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마지막 20%를 날려버린 게 뭐냐. 요 대목입니다. 헌법 8조 잘 아시죠?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정당의 당원 같으면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원 80조가 삭제됐거든요. 당내의 법칙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폐해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시간 지났는데요. 어쨌든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허은하, 김용남, 우리 민주당 왔지 않냐. 이거 이준석 아킬레스건 아니에요. 아킬레스 중에 아킬레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찔리는 순간 얘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획강한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들려드릴 테니까 같이 싸갖고 안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지도 윤석열 갖다 겁나 막 까다가 윤석열하고 포옹하고 지랄했잖아요. 획기설설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단계에서 저는 이준석의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준비한 거는 그냥 그 욕설 사건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욕설 사건 요겁니다.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 그 얘기로 도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아주 침착하게 넘어갔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의 소양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니까 도발에 안 넘어갔잖아요. 결정타를 날렸는데도 안 먹혔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준석이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회심의 일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제력 상실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완전히. 그래서 권영국 후보한테 그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권영국 후보님, 그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저는-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있죠. 발언에 대해서 매우 문제가 되는 우리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네,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이준석은 된통 임자 만나서 된통 당하면서 이성을 상실하고 폭주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우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다 해갖고 와서 그 쓴 걸 읽었거든요. 아니 그 일부는 준비해 온 건데 네. 그 발언 있잖아요. 권영국한테 한 발언.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 그렇죠.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젓가락을 꽂고 싶다.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저는 이준석이 승부에서 패하거나 상대를 비방중상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를 유감없이 보여준 장면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이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들이 계속 이준석을 비판한다 그러면 이준석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짓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못지않은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그걸-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걸 보여준 장면이다. 예. 그래서 40세 윤석열이군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저는 뭐 쉽게 하면 이준석은 뛰쳐나가서 예. 이재명 후보 멱살잡이 하고 싶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예. 언어로 예. 하다 보니 거친 언어가 나오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 뭐 이런 걸 보면 이준석 후보는 뭐 대선 후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도 결격 사유가 명확한 인간입니다. 뭐 저는 뭐 그 여기 방송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이 순간 아주 쌍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쌍욕이 나왔어요. 이준석한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밥 먹고 있다가 왜 그러냐고. 대선 토론보다 아빠가 갑자기 욕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더 심한 욕을. 야, 이게 아드님하고 그래도 소통이 이렇게 잘 되시는군요. 예.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조금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평소에 여성 인권을 목 놓아 부르짖던 분들에게 이게 여성 혐오인지 물었는데 간단한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그 질문을 한 화자가 아닌 질문자인 나를 여성 혐오자라고 공격한다. 이 작전을 썼습니다. 지금. 왜 내가 여성 혐오자냐. 그럼 이 말 말고 딴 걸로 바꿔서 넌 할 수 있느냐.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든가 애둘러서. 그러니까 내가 오줌을 쌀 때 오줌을 싸는 걸 어떻게 가리냐. 그것도 좀 그 방송에서 부적절하고요. 예. 노상방뇨가 적절합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의 신체 부위에 네. 가해를 가하는 발언들 이런 네. 걸 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죠. 네. 공중파에서 할 수 있는 발언.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같이 이렇게 이게 화를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에 국민들이 받은. 우리 모두의 정치적 충격이 네, 너무 저는 컸어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게 더 고통스럽냐면요.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럼요. 대선 토론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 못 하잖아요. 이거 대선 토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서 바지 내리고 똥 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충격적이에요. 예. 바바리맨처럼 이래놓고 네. 여러분 이게 성희롱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참. 그리고 자기는 해야 될 걸 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정의롭게 한 거다. 그렇죠. 바바리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네. 내가 시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건 일종의 대형 방송사고라고 보고요. 네. 그 시점에서 왜 권영국 후보가 준석이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쁜 놈아. 사과해라 지금 그 발언.
그리고 뭐 이제 너 또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훈계를 하면 좋았을 텐데 네. 좀 못했어요. 네. 밀려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뭐 민노당 망침상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권영우 후보도 그다음 그 순간 멘탈 나갔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죠. 놀래가지고 네.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선 토론에서 그렇죠. 이런 맞아요.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고 여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사회자도 전 멘탈이 나갔다고 봅니다. 제지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지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사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멘탈 나갔다고 이해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도 순간 하얘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진짜 미쳤구나. 2초 동안 답을 안 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김문수만 괜찮았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상황을 판단을 못하니까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뭔 일이 있지? 벌어진지 모르죠. 그러니까 김문수는 안전했지만 네. 나머지 세 사람은 그 순간 심각한 정신적 쉽게 하면 백지 상태, 얼음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후보들에 대한 테러이기도 하고 이걸 공중파로 방송하면서 전 국민한테 정신적 테러를 가한 저는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는 이준석은 방송을 하고 있는지 이게 대선 토론인지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고소한다니까 지금 또. 근데 문제는 그 일베 같은 사이트에 가서 하던 짓을 그렇죠. 공중파 방송에서 했다는 것, 그것도 특히 대선 토론회 장면에서 했다는 것, 이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준석이 그 순간 완전히 맛이 간 걸 보여주는 거죠. 소장님 이런 걸 정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준석이 하는 짓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 키보드 세계, 암흑의 키보드 세계에서 할 법한 짓들을 지금 해왔고, 네. 문제는 그거를 그동안 어느 정도 숨겨왔는데, 네. 이번에 대선 토론에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네. 한마디로 펜코에서나 할 짓을 대선 토론에서 한 거죠. 전혀 반성이 없죠. 네, 아마 이준석이 반성을 할 줄 인간이었으면 저렇게 안 됐죠. 그렇죠. 예, 저런 인간이 안 됐겠죠. 예. 반성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고, 특히 이준석은 승부욕이 과도한 인간이거든요. 예. 엄청 병적인 승부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사과하는 것을 패배로 간주할 수 있죠. 이준석 같은 경우. 그럼 우리 지지층이 내가 이렇게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면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아마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저 자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대선 끝난 다음에는 달라질까요? 달라질 가능성도 있죠. 너무 왜요? 이제 강하게 타격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뭐 그걸로 법정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런 상황, 제명 상황 이렇게 되면 사과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 제명해야 됩니다. 저런 새끼를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선 전까지는 아마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치료받아야 될 대상, 감옥 갔다 와서. 일단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감옥부터 갔다 감옥부터 와서. 가야 돼요. 예,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감옥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 다음에 치료. 선감옥, 후치료. 선감옥, 후치료. 예. 네,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네네. 여성의 어떤 성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대선 토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서 바지 내리고 똥 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충격적이에요. 예. 여성의 어떤 성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젓가락을 꽂고 싶다. 젓가락을 꽂고 싶다.